안녕하세요, 캠노트석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2024년 최신 액션캠들이 모두 발매가 됐습니다. 그죠? 고프로 히어로 13부터 DJI 액션 5 프로 그리고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까지 출시가 다 된 상태인데요. 제 채널의 영상들을 좀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나올 거 다 나왔는데 넌 왜 조용하냐? 리뷰 안 하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그리고 실사용한 그 결과물들을 기획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왜 액션캠 얘기를 하느냐? 액션캠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카메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문가 영역에 있는 분들은 촬영 장비를 고를 때 아는 게 많으니까 뭐 알아서 잘 고르겠죠. 근데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카메라 또 액션캠 고를 때 고심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고려하는 것 중에서 뭐 안정화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상 화질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상 화질 좋으면 좋을수록 또 이득 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사운드에 대한 비중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 채널에 이렇게 댓글 달린 걸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 가능한 샷건 마이크 코미카 VM40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코미카 VM40은 촬영 장비라고 하면은 국내 최대 기업이죠. 유쾌한 생각에서 제공을 해준 제품입니다. 유쾌한 생각에서 저한테 최근에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됐으니까 리뷰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제가 연락을 해서 이 제품만큼은 내가 무조건 리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해서 받은 제품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제 채널에서는 사실 리얼리티로 제가 실사용을 해서 느낀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의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제가 구매하는 일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요청하는 일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보이는 이 마이크가 VM30입니다. 40 이전의 모델인데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제 리뷰 영상에서 보면은 일부러 카메라 앵글에 안 보이게 하려고 이 아래쪽이나 위쪽에 배치를 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었다. 그 말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이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VM40 같은 경우는 VM30이 갖고 있던 그런 소소한 단점을 보완한 거는 물론이고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추가 기능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리뷰를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유쾌한 생각에서 제공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구매를 해서 하려고 했어요. 이 제품은. 이 제품만큼은 정말 누구나 써도 괜찮은 만족을 할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리뷰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뭐 다행히도 유쾌한 생각에서 제공을 해주면서 뭐 제 채널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없는 건지는 잘 몰라도 딱히 뭔가를 광고해달라, 부각을 시켜달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리뷰를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테스트하고 또 사용을 하면서 느낀 그대로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 패키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VM30에 비해서 40의 박스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안에를 보면 가방으로 되어 있어요. 코미카 제품들이 대부분이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2단으로 지퍼 2개가 달려있는 2단으로 된 가방을 넣어줬네요. 도시락 가방 같기도 하고요. 대충 봐도 부피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뭘 이렇게 많이 챙겨줬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지퍼를 한번 열어보면 봅시다. 외부 충격을 좀 받아도 괜찮은 이런 구성품들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 조금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다 구성품을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드 스크린이 들어있고요. 데드캣도 큰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랑 충전 케이블, 그리고 연결 케이블, 스탠드 어댑터가 들어있고, 쇼크 마운트, 그리고 리시버, 마이크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연결 케이블은 3극, 4극이라서 일반적인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 각각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눈에 제일 많이 부각되는 게 이 윈드실드입니다. 이게 30용이고요. 이게 40용인데 입구부터도 차이가 좀 있고 디테일이 좀 달라요. 그리고 재질감도 좀 더 도톰한 게 40용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요건 이제 30용 데드캣인데 이게 주머니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크에 윈드실드를 꽂고 여기다가 넣는 방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거, 요걸 조여줘야지만 자리가 잡힌다. 이게 조금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요거를 갖다 이제 넣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부터가 차이가 나고 이미 그리고 데드캣하고 요런 차이를 갖다가 벌려주면서 좀 더 전문가스러운 사용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데드캣도 상당히 큽니다. 제 손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크고, 안쪽 여기 꽂았을 때도 고정이 잘 되게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정말 전문가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여기다 눈 2개만 붙여놓으면 인형 같겠네요. 이거는 폭신폭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스탠드 마운트 관련인데, 지금 요걸 보시면 요건 이제 VM30용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잘 써먹고 있긴 한데 이게 아래쪽 그 스크류 마운트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인치 저는 쓰기 때문에 요걸 또 끼워 넣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저런 게 필요하더라도 이게 마운트하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밑에 보면은 규격이 상당히 넓죠. 여기에는 또 마운트를 할 수 있도록 스크류 어댑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VM30에는 그게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8분의 5, 8분의 3, 4분의 1인치까지 다 변경 가능하게 여분으로 이런 것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뭐 쓰기는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마이크를 바로 얹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넣어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게 이 리시버인데, VM30, VM40은 다른 마이크들과 달리 최초로 무선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리시버가 들어있어요. 근데 30을 그냥 쓸 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40의 리시버를 보니까 30 리시버가 조금 촌스러워진 느낌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40의 디자인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조작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작은 LCD가 달려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바로 이 쇼크 마운트인데, 지금 보고 계신 게 요게 30용이에요. VM30용인데 그냥 상당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4분의 1인치 스크류 홀이 있다라는 거, 콜드쉬에 마운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거까지만 뭐 흔하죠 요거는. 근데 요번에 VM40은 이렇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홈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꼽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리고 여기 마이크를 잡아주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화됐더라고요. 보완이 된 것 같아요. 탄탄하게.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밑에 마운트하는 부분이 레일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조금 길이가 긴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걸 옮기면서 카메라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앞으로 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크 본체 요게 이제 VM30이죠. 요것도 지금 봐도 괜찮아. 빌드업이 정말 좋아요. 40하고 비교하면은 30이 약간 짧습니다. 그러니까 40이 조금 더 길어졌다. 그리고 LCD 창이 위치가 바뀌었고 버튼도 동그라미에서 사각으로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사각으로 변경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질은 탁금이에요. 금속이란 얘기인데
이 재질감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구성도 그만큼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각각의 버튼들도 제어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법이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모든 기능들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볼륨 조절은 0에서 10까지 가능한데 본체 제일 뒤쪽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VM30 같은 경우는 약간 묵직하게 돌아는 가는데 좀 픽픽 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어디에 휩쓸려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요게 이제 조금 불만이긴 했어요. 단점이었는데, 이게 VM40으로 넘어오면서 동일하게 돌아가는 방식은 같은데 묵직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빡빡해져서 픽픽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측면에 보면 3.5mm로 된 카메라 연결 케이블을 꽂히는 단자가 보이죠. 그 옆에는 C타입 단자도 보이는데, C타입 같은 경우는 충전도 가능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PC나 C타입으로 된 다른 카메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미카 VM40의 기본적인 패키지, 그러니까 구성품부터 전작이었던 VM30과의 비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VM30도 그렇고 VM40도 그렇고 다른 샷건 마이크하고 정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죠. 유선과 무선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맞지만, 이게 정말 용도별로 쓸 수 있어요. 보면은 카메라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또는 PC, 액션캠도 가능합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는 근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테스트를 아무리 일일저일 해봤지만 여기 이제 길이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길이가 좀 있죠. 길이가 있는 반면에 액션캠은 화각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안에 이 마이크 앞쪽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액션캠에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옆에 연장할 수 있는 플레이트 같은 데다가 마운트를 해야지 사용 가능하고, 뭐 그렇게까지 쓸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확장적인 의미, 그러니까 호환성에서는 상당히 범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뭐 고주파나 로우컷 기능도 들어가 있지만 세브티 모드라고 해서 마이너스 6dB로 따로 수음을 해주는 모드가 있어요. 이걸 켜놓으면 만약에 피크 친다고 그러죠. 이게 좀 찢어지면서, 고음에서 좀 찢어지는 이런 게 생기면 세이프티로 저장된 그 음성 파일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VM30에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VM30을 쓰면서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녹음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게 여기에 자체적으로 내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40시간 정도 수음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32기가가 들어갔는데 뭐 굳이 32기가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나? 어쨌든 뭐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녹음기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차박, 캠핑, 뭐 여행 이런 걸 자주 다니는데 파도 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면은 새소리 이런 걸 담을 때 막 카메라 다 켜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사실 추가된 기능, 성능적인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면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마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는 지금 기준으로 27만 원이에요. 27만 원인데 이게 왜 27만 원이냐면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29일까지. 요 정보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지금 27만 원인데 원래 출시 가격은 32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약 판매 기간이 지나면 32만 원으로 올라가겠지만, 저는 글쎄요, 마이크가 그 가격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미디어 쪽 이런 장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32만 원이란 가격을 보면 조금 비싸지 않나 라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마이크를 쓰면서 이 정도 성능이라면 32만 원 좀 넘어도
나는 구매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마이크의 가격들이 대부분 최하가 20만 원대부터 시작이고 정말 쓸만하네 하면 40만 원, 50만 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뭐 문제가 있어. 쓰면은 뭐가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깔린다든지 뭐 나중에 보면은 어떤 전파음 같은 거 삐 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든지 뭐 장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가격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사용법은 초급용, 그리고 성능과 기능은 프로.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급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되는 그런 영상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능은 검증이 된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제품이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음질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음질 쪽은 나눠서 2부로 나눠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업로드를 또 하면 되는데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음질은 어떻다, 실내외 다 테스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